오늘은 미국에서 회계사 CPA로 40년간 일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행복한 은퇴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분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지만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돈도 정말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매우 공감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김장식이고 미국 이름은 JS 킴이라고 합니다. 미국 온 지는 지금 57년 됐어요. 1969년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인디애나주에서 회계학으로 석사학위를 하고 시카고에서 한 13년 살았어요. 시카고 있을 때는 회계법인에서 한 10년 일하다가 독립해서 조금 하다가 샌디에고에 이주를 했는데 1985년에 샌디에고로 와서 지금 이제 한 41년째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다가 은퇴는 65세 되던 해 2007년에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는 시카고에서 만나가지고 지난 이제 올해 52주년 골든 애니버서리 이제 보내고 그래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숙, 한국 이름은 그냥 미국 이름은 수잔 킴. 우리 남편하고 52년 사는 그 기록만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은퇴 65세 됐을 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 은퇴 자금 마련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든 뭐 사공예계 아니면 부동산 어떤 방식으로 좀 좀 은퇴 준비하셨는지. 분리했죠. 그렇게 분리해서 했죠. 분리해서. 가장 큰 어떤 소득원이 지금은 그럼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액티브하게 일을 하면서 네. 미국에서 이제 마련해주는 아이라 같은 거, 또 셉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가입을 해서 해놨고, 그 다음 이제 미국은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브하게 일을 할 때는 거기다가 이제 스페셜 그 세금을 내면은 은퇴한 후에 65세부터 그 은퇴에 대한 베네핏이 매달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금액으로는 은퇴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충당할 수는 없고 네. 보통 경우에 그 소셜 베니핏에서 주는 그 베니핏이 은퇴를 하고 보니까 한 30%밖에 커버가 안 돼요. 네. 나머지 한 70%는 네. 본인이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내 경우에는 다행히 그 주택 집을 한 2개를 마련해 놨었어요. 거기서 이제 현재 나오는 렌탈 인컴이 있어서 보충이 되고 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받고 네. 이렇게 해서 그 내 직업에서 나오는 은퇴 자금이 없더라도 지금 잘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로. 예. 좋습니다. 그 행복한 좀 은퇴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두 분 다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먼저 한번 행복한 은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은퇴 후에 둘이서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건강하고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잘 지탱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뭐 인조이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같이 하시나요? 우리는 뭐 다 같이 해요. 다행히 그 취미가 비슷한 게 네. 많아가지고 건강하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또 다행히 이제 샌디에고가 그 기후가 아주 좋기 때문에 뭐 한국 와가 지금 보니까 엄청 추워가지고 굉장히 춥네요. 네, 그런데 네. 우리는 사시제를 전부 다 비슷한 기후로 온화한 기후에 있으니까
골프를 이제 둘이가 치니까 거기서 이제 엔조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네. 운동을 하고. 네. 예. 아, 그 샌디에고에 산다는 것도 되게 좀 장점이 되겠네요. 예, 큰 베네핏이죠. 네. 기후적으로. 그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저는 42년생으로 아, 네. 올해 82살. 네. 저는 이제 4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46년생으로 만으로 80, 80이고 80. 한국 나이로 이제 81세가 되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골프 치는데 무리는 없으시고요. 없어요. 아. 다행이에요. 예, 그 정말. 저희는 그러고 우리 그 조인된 그 클럽이 프라이빗 클럽이 이렇게 편편하기 때문에 아, 네. 우린 걸어서 아, 골프를 네. 치니까 운동이 많이 되죠. 네. 100% 워킹 합니다. 아. 워킹 하니까. 아, 처음부터 큰 끝까지요? 엑서사이즈가 예. 되죠. 아, 예. 네. 이제 골프 안 치는 날은 동네 그 공원이 파크, 있어가지고 공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깅 좀 워킹하고. 하고 주로 많이 걸으려고 예, 노력하지.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는 편이죠 우리 이 아. 나이에는. 네. 그리고 두 분 이렇게 은퇴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시는데 참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혹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은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비결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싸워요. 아, 네, 물론 저희도 그럴 수 있죠. 싸웁니다. 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이제는 뭐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 나는 서로. 후배들한테 이제 이런 그 조언을 주지요. 부부 생활의 큰 비결은 you are right. 3가지 워드가 되게 중요하다. 아, 네. 항상 당신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싸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you're right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안 하는데 아, 네. 실천을 안 하는구나. 안 하지.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은퇴 후에 관계, 릴레이션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 그거를 우리가 계획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골프를 오래 치니까 젊어서부터 4커플이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골프를 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한 4커플하고 한 20년 넘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우리 지금도 서로 얘기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어떻게 싸움도 안 하고 20년 넘게 했냐고. 근데 우린 정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딸내 옆으로 간다고 해서 이사 가는 팀 뭐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 클럽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정기적으로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우리가 골프를 일주일에 같이 우리가 2번을 만나요. 예, 6 그러니까 커플이 있는데 네. 예, 그래서 6커플이 됐어요. 그럼 12명이요? 12명이 와. 부부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죠. 네. 재밌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죠. 이 그룹한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간도 지키고 티타임 해주는 분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골프 치고 나서 식사도 하고 또 뭐 생일 잔치 때 돌아가면서 우리가 네. 이제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런 생활을 하니까 재밌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 관계들 만들어가는 것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아주 생각하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요하죠. 되지. 네.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한 게 두 아니고 분이 이렇게 성격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런 모임도 잘 아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여튼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만남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아,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샌디에고에도 예. 많이 있으실 예. 거고 예. 특히 이제 회계사시니까 예. 그분들의 어떤 은퇴 관련해서도 상담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은퇴와 관련해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은퇴 준비든 은퇴 생활이든 겪는 어려움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실은 이제 우리 세대가 그 1세대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 경우에는 미국에 와가지고 그 시절에는 뭐 구글도 없었고 뭐 내가 그 멘토링 해야 될 그런 선배도 없었고 물론 친척도 없었고 그래서 그 상당히 힘이 들었죠. 우리가 항상 혼자서 생각하고 이렇게 나갈 방향을 혼자서 이렇게 구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 멘토링 할 수 있는 자기 선배들도 많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그 액티브 할 때 그 리타이어를 준비 안 해놓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보여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도 예,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옆에서 보면은 회계사님이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하시고 텍스도 이렇게 내셔서 지금 이 정도로 사시면은 이 정도의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그거를 해주면은 잘 따르는 분이 있나 아니면은 난 그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가지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후회를 많이 하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자기가 액티브 할 때 그 인컴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측정을 해가지고 네네. 주지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비즈니스를 같은 골목에서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한 2,000불 이상 타고 어떤 분들은 뭐 500불도 못 타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극단적으로. 그런 참 네. 그러니까 지금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평소에 이렇게 사업을 액티브 할 때 이제 CPA나 이런 분들이 그 충고하는 걸 잘 듣고 그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고 네. 세금을 제대로 낸 분들은 이제 행복한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때 계획을 세워주면은 뭐 셉도 들어가고 뭐 그런 저축하는 게 리타이먼트 그 펀드에 대한 플랜이 네. 준비를 있었거든요. 미리미리 해라. 그런 거 미리미리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르죠. 리타이어 한다. 결국은 은퇴라는 게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플랜이 중요하지. 네. 방금 뭐 말씀 주신 것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좀 한국에서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는 40대, 50대들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남자는 그 50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생각했을 때 50대면 중간이잖아요. 딱 중간인데 네. 앞으로 어느덧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지금 50대 그게 준비가 필요한 거죠. 50대부터. 그러기는 50대는 늙은 젊은이에다가 젊은 노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그 이력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이력, 레주메라 그러잖아요. 그 시기는 이제 지났고 자기가 그 전공했던 그 분야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50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인 경우에 50대에 이제 큰 병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건강을 잘 추스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저력을 많이 갖출 수 있도록 힘쓰고, 뭐, 은퇴는 저 자금도 중요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고, 그 은퇴 준비를 잘해야 나머지 후반 50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해요. 50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혹시 그래도 좀 지나온 삶을 보면서 이렇게 좀 후회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아쉬운 거는 많죠. 네. 조금 더 내가 뭐 와이프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또 뭐 이건 작은 면에서도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했으면은 뭐 이보다도 조금 더 저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후회, 뭐 또 친구나 주변에 내가 좀 섭섭하게 했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거. 네.
그런 후회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 있긴 있죠. 네. 혹시 뭐 있으실까요? 그럼 저는요. 남편한테만 잘 보낸 거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뒤돌아봐도 우리가 더 이상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돌아봐도 후회는 없는데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좀 투자 좀 합시다 할 때 반대 안 했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게 요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역시 뭐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예, 예.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은퇴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한국 분들도 꽤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말 들어보니까 주로 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싱가포르도 요즘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대부분 미국 오기를 선호하지요. 그럴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조언을 듣되 양쪽 전문가들하고 상담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미국과 한국에 네네. 미국에 있는 세무사라든지 한국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양쪽 전문인들한테 듣고 계획을 해야지 한쪽에만 듣고 하는 거는 좀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네. 네. 회계사님 계신 회사에서도 이런 분들 있으면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런 기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주로 이제 뭐 회계사다 이러면 CPA다 이러면은 세무 보고하는 것만 대행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언을 은퇴 또 상속 뭐 정려 이런 분야에 또 국적을 옮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짧게 좀 인터뷰 해봤는데요. 오늘 네.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당신 뭐 할 말 없어? 제일 은퇴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제일 저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모든 게 건강하니까 이렇게 아프신 분들 봐도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건강이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전해야 되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지탱하는 그런 이제 지구력이 그 헨리 키신저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9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끝까지 90세에 그 책을 쓰고 이랬어요. 맞아. 그분이. 그게 이제 호기심. 우리가 그 나이가 먹더라도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좋은 삶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기회를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땡큐.